지금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뭐 하라는 거야? 가서 치어리더나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까지 설마. 그런 거죠. 지금 뭐 나경원 의원 동작 제가 이제 관악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동작구를 지나요. 그럼 뭐 플랜카드 진짜 열심히 걸고 있더라고. 그만큼 위기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 정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이콘이다. 김기현 대표가 그 웃으면서 아 우리 당의 아이콘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어리더나 해라. 네가 중앙 정치는 뭔 중앙 정치냐. 저는 그런 조롱으로 들렸어요.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 열심히 플랜카드를 걸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나경원, 원희룡, 권영세 당 중진들 지금 복귀한다는 얘기 나오고 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출마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거 전략상 필요해서 이제 부른다기보다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전국 전후에서 그 올해 나가셨던 분들이 대거 복귀했잖아요. 그분들이 재기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인 민주당 기준으로 사실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올드보이 뭐 거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정말 자당의 그 총선 전략에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당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막방이니까 막 나간다 진짜. 예. 첫 번째, 선전포고를 했으면 맞서 싸울 대응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민주당은 당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맞죠. 정권 중간에 있는데 그건 어느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2년차, 3년차에 치르는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닌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는 칼이 무기가 국민들 손에 굉장히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제시해 주는 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복잡한 이슈, 복잡한 정치 구도를 단순화시켜서 국민들의 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두 장이구나. 이제 비례대표도 어떻게 되든 간에 두 장의 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친절하게 메뉴판을 딱 그렇게 올려주는 게 야당 역할, 모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많아요. 당내만 민주당이 친명 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쭉 있잖아요. 송영길 민주당도 있고요. 추미애 민주당도 있고요. 촛불에도 당이 2개예요. 그것 외에도 다른 민주당 야당 하겠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정당들 모색하는 정당이 제가 아는 바로도만 해도 한 손가락으로 모자라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구도를 정치력으로 정리해내는 게 제1야당의 역할입니다. 네. 억지로 찍어 눌러서 이런 게 그 작은 군소 정당들과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력을 통해서 내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단순화해서 비례대표는 여기를 찍으시고요. 지역구에서는 여기를 찍으세요 라고 이거를 메뉴판을 정리해 주는 게 제1야당의 역할이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안 해놓고 송영길 민주당 따로, 추미애 민주당 따로, 뭐 열린민주당도 아직 있어요. 통합은 했지만 열린민주당, 촛불당도 2개, 3개. 이 구도를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어떤 유혹에 빠질 거냐. 제가 단언컨대 그 유혹에 빠질 겁니다. 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분열되는 겁니까? 민주당 도대체.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분들 각자의 이유가 있고 다 합리적이에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정해서 국민들 앞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은 정권 심판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혼란 없이 자신의 의지를 투표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구도를 정리해내는 게 진짜 리더십이고 진짜 제1야당의 역할이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도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안목이 짧고요. 길게 못 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요. 지난 그 대선, 가장 최근에 생겼던 대선이니까. 지난 대선 전국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국힘의 정치인도 아니었고 사실 세력이나 매우 약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적 지지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투고 했던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 중에서는 윤석열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될 것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이준석 대표도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정권을 재창출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고 나경원 아까 말씀하신 나경원 뭐 전 의원도 그렇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큰일을 선거를 앞두고 보면 뭉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사실 제가 이게 우려하는 건데 민주당의 중요 정치인들은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지금 모두 힘을 합쳐서 잘 넘어가서 그 후에 논의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공천되는 거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되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거.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일정 두고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이슈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본회의가 없는 9월 11일 주간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아니다, 일방적이다 이러면서 9월 4일 날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도 웃기지만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민주당의 내분 때문에 모양새가 이재명 대표 모양새가 웃기게 될 거다. 뭐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포동의안이 언제 올지 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포동의안을 어떤 국면에서 맞이하게 될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국민들의 지지와 선전포고한 대통령과 맞서 싸우면서 체포동의안을 받았을 때와 네. 비명, 친명 나눠서 이게 오면 뭐 인당수, 뭐 심청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마냐 이런 논쟁이 지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동의안이 온 것만으로 그것이 부결이 되든 아니면 가결이 되든 상처가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왔을 때 어떤 상태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맞이할 거냐.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 대통령과 선전포고한 대통령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체포동의안을 맞으면 영광입니다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이 상처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를 받게 되는 거지. 그냥 이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질하는 것이 네. 얼마나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실무상에서도 말이 안 되는가 이런 거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세요. 그냥 스피커들이 나와서 얘기하게 하시고요. 민주당은 큰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큰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오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때 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원내 최대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가운데서 맞이하라 이겁니다. 그게 전제예요. 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심청의 얘기를 하면서 인당수에 빠졌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있었다. 인당수에 빠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당수에 빠지면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살아나는 건 기적이 있어야 되죠.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인당수에 빠져라 그랬더니 빠지면 죽는다. 살아날지는 모르겠다. 그렇잖아. 그거를 우리 이낙연 대표는 모를까요? 알면서 한 말일까요? 이거 되게 잔인한 말인데. 민주당 잘하세요. 아니, 뭐 제가 민주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 이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 장시간 얘기 나눴는데 오늘 사실 이 신자씨 변호사님 이슈 삼합하는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더 오랫동안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신자씨 변호사님 왜 이슈 삼합 사랑하는 이슈 삼합
마지막 방송을 하시게 되고 부득이 하차하시게 된 걸까요? 뭐 이시사마뿐만 아니라 오늘 이따가 2시에 가서는 매부쇼도 하차 방송을 해야 되고 어제는 다스베이드하고 겸공 하차 방송을 했고 그제는 이동영 TV, 강성범 TV 와. 하차 방송을 했는데요. 네. 그 적극적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얼마나 MBC 마이크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 차원에서 또 노조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회사 차원에서 라디오국 차원에서 꼬투리를 남기지 말고 싸우자. 꼬투리 잡힐 일을 남기지 말고 싸우자. 오늘 말한 것 중에서도 꼬투리 잡아서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예, 저쪽에서 기존 태도로 보자면 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의 깊은 생각,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 MBC 내부에서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매우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뉴스아이킥에서 뵙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부르세요, 뉴스아이킥. 종종 부르잖아요. 위험할까요? 자, 우리 같이 파트너인데 사실은 뉴스토마토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두 분은 정말 완전 콤비였는데. 근데 좀 많이 섭섭하고 너무 섭섭해요. 제가 네. 사실 방송에 이렇게 경험도 많지 않고 잘 못하는데 나는 제가 참 의지가 됐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잘 되셨으면 이제 앞으로 잘 오래오래 하세요. 그거죠. MBC는. 예. 네, 오래오래 하셔야죠. 네, 정말 네. 오래오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이슈삼합의 히로인인 신자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꽃다발 증정식을 갖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쁘다. 예, 뒤를 조금 해서 보여주세요. 꽃다발이 아주 예쁜데. 감사합니다. 꽃다발을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들 아유. 클로즈업 아유,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세상에. 약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김필승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슈삼합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모두 두 분 수고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30만 금방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만 원 플러스 10으로 한번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